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부자 시리즈 1편 금연을 통해서 부자가 되자 이후에 부자 시리즈 2탄을 만들었는데요. 1탄에서 금연을 하면은 1년에 담배값으로만 180만 원 정도 아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자 시리즈 2탄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절약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뭐 절약의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바로 5만 원씩 벌 수 있게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바로 실천을 하신다면은 집집마다 5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절약 효과 시리즈 2탄 해가지고 당장에 5만 원 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인터넷 통신사 쓰고 있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기 우수 고객이라고 해갖고 1, 2년 이상 쓰게 되면은 매년 그 상품권을 줘요. 그 고객 유지 활동비다 명목으로 해가지고 1년에 적게는 3만 원에 보통이 5만 원씩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SK 브로드밴드 여기 10년 이상 쓴 그 장기 고객이기 때문에 1년에 5만 원씩 상품권을 주는데, 이거 전화해가지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래서 딱 1년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상품권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 전화 대표 번호가 106번이거든요. 106에 전화를 해서 해지 부서로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장기 우수 고객인데 상품권 5만 원짜리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조회를 한 다음에 1년 이상 되면은 상품권을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품권을 주는데 5만 원짜리 달라고 잘 얘기를 해야 돼요. 해지 부서라고 막 해지한다고 갑질하고 욕하고 뭐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점잖게 오래 썼으니까 5만 원짜리 상품권 달라.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내가 알아서 또 신청을 해야지 주지. 고객님 1년 지났으니까 상품권 드린다고 전화 절대로 안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그 다이어리 기능에다가 1년 후, 그러니까 1년 하고도 딱 하루가 지난 날 전화를 할 수 있게 그 알람 기능을 매년 1년이 지난 그날 그 핸드폰에서 휴대폰 알람 기능이 올 수 있도록 체크하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본 다음에 106 SK 브로드밴드 해지 부서에 전화해 갖고 계약자 본인이 전화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명의로 돼 있으면 명의로 돼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야 돼요. 뭐 번거롭더라도 뭐 전화해 가지고 당장에 5만 원 번다면 못할 이유도 없겠죠. 자, 절약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자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그래서 절약을 하지 않으면 자, 부자가 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이 처음에 절약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리 금수저라든지 뭐 재벌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절약을 안 하고 흥청망청 쓰면 바로 파산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복권 당첨자들 있잖아요. 일확천금을 받으면 오래 유지되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약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절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하고 종잣돈을 마련해 갖고 이거를 좀 더 키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 시리즈 3탄에서는 효과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약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히 과소비, 그러니까 집에 불필요하게 똑같은 거 뭐 2개씩 있는 기능들 다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씩 너무 비싸지 않은 거 뭐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명품이라든지 좋은 물건, 품질이 좋은 고가의 제품들 이런 거 막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내가 그걸 쓸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걸 써도 되는데 당장에 투자할 돈도 없다 이러면은 과소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드예요. 신용카드. 우리가 이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신용카드를 될 수 있으면은 좀 할부 이런 것들, 할부이자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카드론, 이거 이자 뭐 거의 20%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비용이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신용카드라든지 카드론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카드 두세 개씩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비상용으로 신용카드 한 개 정도면 충분하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게 또 돈 먹는 하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하철 탈 수 있으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탈 수 있으면 타고 꼭 그 자동차를 타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몰아야 되는데 너무 분수에 안 맞는 비싼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값뿐만 아니라 유지비, 수리비, 세금 기름값 모든 면에서 자동차가 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으로 많이 꼽고 있는 게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 하나씩만 갖고 산다 해가지고 이 미니멀 라이프 책 중에 뭐 이렇게 정리정돈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책,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만난 절약 부자들, 요것들을 제가 한번 요 사이트에서 또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오래전에, 2015년도에 책 나왔을 때 읽고서, 책 재밌게 본 책인데,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그러니까 정리만 잘했을 뿐인데, 시간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의욕도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리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데 요즘에 강남의 아파트들 평당 1억이 넘죠. 1억이 넘는데 한 평이 굉장히 좁은 땅이거든요. 땅으로 치면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쓰지도 않는 그 자전거 운동기를 놓으면 이 자전거 운동기가 한 평을 잡아먹으면은 평당 1억이잖아요. 평당 1억이면 이자를 5%로 치면은 1년에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이자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쓰지 않는 자전거 운동기가 한 평을 잡아먹으면서 1년에 500만 원이라는 땅값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거의 45만 원꼴로 우리가 쓰지 않는 운동 자전거를 집에 두면서 강남에 있는 분들은 돈을 날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쓰지 않는 거 불필요한 것들은 남들을 주든지 아니면 처분하든지 정보 쓰는 것들은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과 돈과 의욕이 생긴다.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파일 폴더에 뭐 불필요한 것들 뭐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파일들도 불필요한 거 다 지워야 되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인간관계 인간들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이고 정신 혼란하고 심란하게 만들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인간들도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꼭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옆에 둔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목욕탕에서 만난 백만 장자의 부자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2006년도에 나왔고요. 제가 이제 부자 관련된 책 처음으로 이제 중고 서점에서 집어들고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뭐 좀 소설적인 내용인데 목욕탕에서 다 빨개 벗고 있는데 누가 백만장자고 부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배가 튀어나왔다 뭐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좔 흐른다 뭐 이게 이제 백만장자의 기준이 아니라 절약하는 사람 그러니까 절약이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목욕탕에 빨개 벗고 있더라도 물 막 함부로 헤프게 쓰지 않고 자기가 틀어놓지 않는 수도꼭지도 옆에서 막 줄줄줄 흘러 새면은 얼른 뛰어가고 수도꼭지 잠그고 이런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자기 돈도 아끼고 남의 돈도 소중한지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하고 나서 수건도 여러 장 안 쓰고 한 장으로 몸에 물기 다 닦고 꽉 짜서 쓰고 이렇게 절약하는 게 몸에 배었어요. 그 다음에 내 돈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남의 돈도 귀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한다는 것 이런 절약 정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책이고 이제 소설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 그
저자분을 보니까는 현재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네요. 그 다음에 뭐 재테크 소설, 이게 이제 재테크 소설이다 얘기하고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저도 이제 나중에 이런 그 재밌는 좀 책을 좀 써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책을 많이 읽어보고 재밌는 책을 쓸 수 있도록 소양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식당에서는 좀 1인분씩만 먹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어도 뭐 2, 3인분 먹어버리면 돈도 많이 나오고 비만이 되고 또 비만이 되면은 또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약 사 먹죠. 그 다음에 헬스클럽 가고 돈 많이 쓰면서 여러 가지 운동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건강 안 좋아지면 영양 보조제 사 먹어야 되죠. 병원 가야 되죠. 그리고 소식해야지 장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식탐을 줄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짠 음식을 옛날부터 좀 안 먹으려고 소금의 양을 좀 줄였는데 소금보다 더 나쁜 게 설탕이라고 하네요. 이 설탕은 이제 우리가 탄산 음료, 뭐 콜라라든지 사이다, 주스 이런 데 많이 들어 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뭐 쌍화탕이라든지 뭐 사탕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트랜스 지방 좀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식탐을 좀 줄여 갖고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절약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리즈 1탄의 금연도 절약이다. 그죠? 담배 줄여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절약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 된다 이거죠. 우리 건강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데는 돈을 쓰고 절약하지 말고 특히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책값이라든지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에는 돈을 아끼지 말고 현명하게 쓰고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자신에게는 좀 알뜰하고 절약하지만 그래도 남들에게는 후덕한 사람, 또 없는 사람이라든지 좀 가난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자 시리즈 이제 다음 3탄에서는 투자에 관련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